네, 안녕하십니까.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수장입니다. 제가 시니어 여러분들 대상으로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제가 행복한 시니어와 창업 이렇게 정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시니어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50대를 예전에 시니어라 그랬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떻게 뭐 법적으로 규제된 건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50대 중후반부터 60대까지를 시니어로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보고 70대부터도 그때부터는 이제 실버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70대 분들이 열받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니어들 중에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일이 있는 시니어하고 일이 없는 시니어. 근데 일이 없는 시니어들, 일이 있는 시니어들 중에는 곧 일이 없어질 시니어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이 있는 시니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전에,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이 소리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이요. 일찌감치 젊을 때부터 생업을 위해서 창업에 가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쭉 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까지 중간에 물론 나오신 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제 또래들이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왜 불쌍하냐면 돈은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도 뭐 서울에 있고 뭐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있으면 뭐예요? 일이 없는데. 저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기준을 저는 그렇게 나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준대로 하시면 돼. 저는 제 이야기, 저는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모든 거를 다 진리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건 내 이야기고 내 이야기 듣고 뭐 틀린 사람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가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공감하면 그냥 공감하면 되는데 행복의 기준을 저는 그렇게 나눠요. 돈이 많고 적고 권력 있고 권력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일이 있고 일이 없는 사람으로 나는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걸 또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부분 일 이러면 근로, 노동 이런 거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이해해요. 왜? 지금 그 5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찌감치 창업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일하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있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차이야.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딴 생각이 들어가고 딴짓을 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들.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일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지금 뭐 돈도 많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 저는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수록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서울 같은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아니 근데 일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집이 넓어야 돼. 그래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안 그러면 병 걸려. 근데 일이 있는 사람은 집이 넓을 이유가 없어요. 왜? 집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잖아. 그게 참 재밌는 게 근데 그 일을 오래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니어들 지금 이제 시니어들 중에도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창업을 일찍 시작해갖고 일이 있는 분들은 또 뭐냐면은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해요. 참 이 세상이 참 한 가지로 해결이 안 돼. 복잡해.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폼이 안 나거든. 폼이 안 나요. 근데 폼 나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일을 찾기 어려워. 자, 우리가 시니어들이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래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한 65세 정도 될 것 같으면 이런 교육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 다니다가 60에 정년돼서 나와서 한 5년 살다가 죽으면 돼. 근데 안 죽잖아. 미치겠다니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사는 거야. 예전에요, 뭐 금융회사에서 미래를 위해서 매덕을 준비하라 그러고 막 돈 이야기를 했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요즘 그 이야기 안 해요. 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일자리 많아.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이게.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한 시니어가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시니어가. 자, 저는요, 여기 그 여성분들 계시지만 집에 남편분들 있죠? 네. 남편분들한테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거의 뭐 와이프가 해주는 대로 살아온 친구 있어요. 걔 만날 때마다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그래 살면 말년이 불행해진다 그래요. 맞아. 남편을 진정 사랑하면 밥 하는 것도 가르치고 설거지 가르치고 청소, 빨래, 분리수거 이거 하는 걸 가르쳐야 돼.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시니어 남성들이요. 제가 볼 때는 시니어 중에 여성 시니어들은 사실은 솔직히 내가 크게 걱정을 안 해요. 할 일이 많아.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제가 주로 이제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꼰대라는 소리 많이 하죠. 저도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요즘 신경 많이 쓰는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고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바꾸는 걸 싫어하는 거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야.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근데 바꾸지 않으면은 새로운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져요. 제 친구의 친구가 금융회사 다니다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임원으로 있다가 나오니까 급여도 빵빵하고 이랬는데 나와서 3개월은 잘 놀았대요. 근데 3개월 딱 지나니까 와이프가 아주 그냥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계속 보고 있대 지금. 왜? 걸리적거리잖아. 아침에 7시에서 8시 되면 그 시간대에 없던 인간이 자꾸 눈에 보이면 신경 쓰이죠. 그 눈치가요 생각보다 심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딜 가냐? 어디 가요? 나와서 공원 헤매고 멀쩡한 산 올라가서 산을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가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불행해지는 우울증까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몰라요? 아니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언젠가는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제가 여기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혀 준비 안 해요. 전혀 준비 안 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요? 나가서 한 1년간 어떻게든 버텨요. 그 다음부터 멘붕이 와요. 그 다음부터. 제가 대기업에 그 정년퇴직 하신 분 중에 제가 하는 강의를 한 5번 들으신 분이 있어요. 5번. 그분 퇴직할 때 연봉이 거의 한 뭐 1억까지 되다가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소장님 저보고 감사하대. 소장님 덕분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대. 아니 내 덕분에 그런 내가 뭐 소개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월 25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출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 결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할 줄 알아야 돼. 자, 일이 있는 시니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하면 돼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큰 걸 노리다가 더 큰 걸 이루려다가 다 잃지 않는 그런 누구만 범하지 않으면 돼.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돈이 있고 이러면 자꾸 옆에서 뭔가 자꾸 아시죠? 네. 그래서 덥석 물고 이러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세상은 되게 공평해요. 그런 경험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그 경험을 한 번 하고 두 번은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서너 번 가면 나중에 가진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 시니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시니어의 그 타겟이 되는 시니어층이 뭐냐면은 직장인이에요. 한 곳에 오래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나와가지고 세상에 부딪힌 분들은 사실은 나름대로 방향을 다 잡고 있다. 근데 퇴직을 앞둔 분들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또 로망이 있어요. 뭐냐? 건물 하나 사서 아니면 뭐 그 빌라 하나 사가지고 임대 주고 월세 받아 먹고 자기는 맨날 산에 타고 산 타고 내려와서 막걸리나 먹고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남들이 보면 멋있어 보이죠. 나는 제일 불쌍하게 보는 케이스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에? 아니 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돈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은 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게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자, 행복한 시니어하고 제가 창업을 연결시킨 이유가 있어요. 자, 재취업도 할 수 있잖아요. 퇴직하고 나와서. 근데 재취업 하지요? 오래 못 있어요. 에? 곧 잘려요. 그 시한부야. 진짜요. 곧 없어져. 근데 창업은 중요한 게 뭐냐? 틀만 잘 잡아놓으면, 틀만 잘 잡아놓으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 기준도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좋으면.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창업 관련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게 거의 한 40대 중반에 했고요. 45인가 6부터 했고 그 전에 사업해갖고 좀 말아먹었고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 일을 결정하고는 다른데 내가 눈도 안 돌려요. 저도 창업 쪽에서 그나마 한 20년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소리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돈이 좀 돈같이 보이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거 쫓아가지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계속 가는 거. 왜?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솔직히 딱 껴놓고 이거 줘가지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적어라. 그럼 적을 수 있어요? 못 적어요. 그 왜 그러냐?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교육도 그렇게 안 받았어요.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나오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야 돼. 그죠? 근데 그걸 못 정하니까 또 어디 가냐? 대학원 가잖아요. 그럼 더 헷갈려요. 근데 교수들이 문제야. 그걸 애들한테 뭐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직장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주는 밥 먹고 거기서 주는 돈 가지고 거기서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한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식당 오픈했어요. 가봤어요. 아직까지도 상무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폼 딱 잡고, 그냥 뭐 이렇게 발장 딱 끼고 막 그러니까 3개월 뒤에 가봤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 일을 합시다. 일을 오랫동안 합시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정말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저는 찾아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된다. 그걸 찾기 전에는 일을 벌리지 말라고 나는 이야기를. 그걸 찾기 전에는. 그걸 찾았어. 그럼 해봐야지 테스트를.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을 한 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냐? 저는 송혜 선생님. 맞아. 94인가 3인가 그렇잖아요. 근데요, 지금도 그분이 뭐 돈 벌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니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 하시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 일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의 마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하고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 할수록 뭐가 짧아지냐 하면 죽는 시간이 짧아져요. 왜 놀래요? 아니 죽을 때 질질 끌고 막 몇 년씩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래 죽는 것보다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낫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경북 의성에서 우리 아버님은 공무원 정년퇴직 하셔갖고 지금 한 20년째 조그마한 농사 짓고 계시는데 올해 84이에요. 어머님이 80이시고. 근데 두 분 굉장히 건강하세요. 저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예? 왜? 일을 하는 게 좋거든요. 대신에 무리는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니어들은요, 80까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더 하면 더 좋죠.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80까지. 근데 대부분 보면 60대 갖고 이러면은 뭐 그런 분들 많이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뭐냐면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앞에서 텃밭 가꾸면서 살겠다고. 내가 그래서 좀 전원주택 가보지도 안 하고 텃밭에서 누말따나 이 잡초 하나도 안 뽑은 사람들의 생각이야. 예?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이걸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좋으면 하면 된다. 그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눈치를 보게 되죠. 청년들은요, 남 눈치 잘 안 봐요. 예? 근데 시니어 계층은요, 남 눈치 엄청 봐요. 누가 보면 어떻게? 누가 보는데? 아니 뭐 자기가 무슨 BTS야? 내가 볼 땐 내가 웃으면서 지나가는 개도 안 쳐다본다 그랬어.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자기가 가진 자본 가지고는 한 20평 뒷골목에서 한 15평짜리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면 딱 좋은 사이즈인데 빌리잖아요. 아파트 담보 잡히고 은행 가서 대출해가지고 길가에다가 대로변에다가 50평짜리 딱 내갖고 6개월 안에 망하잖아요. 폼 잡는 비용으로 2, 3억 날리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또 불안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불안하다니 뭐냐면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그리고 또 가족이 자꾸 건드려 나를. 진짜입니다. 근데 안 건드리는 게 더 건드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 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한답시고 가만히 놔두는 게 저 사람을 더 괴롭히는 거야. 실제로 제가 모 기업에서 이런 퇴직자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 내가 부부가 다 오라 그랬어요. 같이. 내가 거기서 그랬어요. 신랑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지르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자, 버는 것도 중요한데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따박따박 월급 받았잖아요. 내일이 일요일이면 오늘 들어오고. 그런 게 세상에 그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야, 물으면 다 정상이래. 내가 그럴 때 그만큼 비정상이 어딨냐고 앞으로 봐라. 그런 거 없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모았던 게 딱 끊겨봐요. 들어오던 게 안 들어봐.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클까 봐. 뭘 주냐면은 또 몇 개월간 주는 게 있잖아요. 뭐 그 실업급여. 파이프라인이 이제 작지 이제. 근데 그때까지는 살아 있다. 그거 끊기잖아요. 급 노화 현상이 일어나요. 자, 저는 이런 과정이 이미 다 예견된 과정이잖아요. 그럼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미치겠다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나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나는 그래, 평생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스스로 책임지게끔 기회를 줘야 된다. 물론 그래가지고 지금 뭐 100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저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년, 자기가 알잖아. 퇴직 5년 남았다. 그때부터는
나가서 할 거를 찾아야 된다고. 회사 일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회사 일 하지 마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 뭐 이게 습관적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예? 보세요. 제일 좋은 건 이거야.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회사 다니면서 했던 일은 내일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아니죠. 남의 일이잖아요. 근데 내일 그치 하라고 자꾸 꼬시잖아, 위에서. 그래서 모르고 바보같이 내일 그치 열심히 했지. 그래갖고 30년, 20년, 30년 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할 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차라리 치킨집 가가지고 3년 치킨 튀기잖아요. 내 브랜드로 치킨 가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봐? 하찮게 보죠. 아유, 그거 뭐 언제든, 그걸 언제든지 튀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창업의 형태들, 특히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형태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일요일 날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일하면서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나갔는데 마침 일요일 날 영업을 하는 식당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안 그래요? 너무 감사해. 근데 맛이 또 있다. 더 감사하죠. 자,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 누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할 일이 없어요? 많지요. 많아요. 그런데 시니어 계층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자기 기준이 아니고 그 틀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도 아유, 내가 그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잘 안 나가요.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일이 있는 분들은 그 일을 오래 하는 쪽으로 이 시니어 분들은 연구하고 고민해야 돼요. 자꾸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통 보면 장사를 한 음식점 장사 좀 괜찮게 나가던 장사 한 20, 30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림잡아서 한 4, 50억 정도의 자산이 형성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 부동산까지 합치면 더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뒷조사를 해보잖아. 돈이 별로 없어. 왜? 한 두세 번 또 까먹더라고. 그 세상, 나는 그 세상에 보면 너무 공평해. 왜 까먹냐 하면 있으니까. 예? 그거 가지고 또 돈 벌려고. 솔직히 딱 해놓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돈 벌려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생각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생각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접근 자체를 그렇게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만들었으면 일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뭐예요? 그럼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 돈 쓸 시간이 없어져요. 이런 소리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 씨, 돈도 못 쓸 것 같으면 내가 말라고 일을 하냐? 그럼 나 창업을 왜 하냐?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재밌어야 돼. 그런 게 어디냐? 있어요. 있다니까. 있어. 뭐, 세상에, 여러분들, 내가 그 싸이 알죠? 싸이. 싸이가 그 강남스타일 노래를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서. 당연한, 걔가 이게 뭐 유명해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좋아하는, 그 처음에 내가 뮤직비디오 보고 죄송한데 저게 그런데 저 누구냐 봤더니 싸이야. 그 이해가 되더라고. 왜? 걔는 그런 노래 불렀잖아,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쉽게 말하면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누가 떼어줬어? 자기가 막 홍보 마케팅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성공시켜 주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잖아.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지는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생각 자체를.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걸 회피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정면으로 저는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하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어차피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변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환경의 변화도 중요한데요. 그 보이는 환경의 변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지방 가서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는 있지. 근데 힘들어요. 예? 자, 지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시니어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비싸죠? 네. 근데 그 비싼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죠? 네. 나는 그래서 30억짜리 아파트 자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 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거 자냐고 내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팔고 다른 데 가면 못 사 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 환경을 바꾼다는 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은 환경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이거 팔아가지고 저거 집 아파트 한 채 팔면은 저쪽 시골 같은 데 가면 동을 산다 그래서 마을을 산다 그랬어 내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던 대로 하면서 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종합적으로 좀 이걸 시니어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근데 이걸 실천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진짜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고향에 내려가서 근데 그건 이제 문제는 남자들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분들이 안 가려고 그러죠. 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5년부터 설득시켜야 된다. 설득될 때까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혼자 간대. 그건 아니지.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불행한 삶을 할 것 같으면 돈이 없이 행복하는 게 안 나요? 지금 대답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불행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봐, 저분 긍정하잖아. 근데 이분 대부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물어보거든요. 한 2, 3년 많이 벌고 영원히 못 버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적게 벌더라도 오래 버는 방법이 있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후자가 낫죠? 저는 그 후자가 나아요. 근데 다 전자를 택해요. 말로는 후자가 낫다 해놓고 실제는 전자를 택해놓고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하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요. 뭐냐? 요거 가지고 또 돈 벌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요 땡 하면 다 가라 그러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안 건드리죠. 그럼 뭐 하는데 그 시간에? 시간은요 자기가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시니어들은 이제 나이가 또 있어가지고 늦잠 못 자요. 아니 뭐 5시 반대인 저 정도 눈 떠지잖아요. 한번 눈 뜨면 또 안 자. 그럼 그때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감이 없고 뭐 일정 없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저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데 나는 돈을 들이는 운동을 안 합니다. 자, 시니어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출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출을 줄이려면요 패턴을 바꿔야 돼요. 차도요 퇴직하고 더 좋은 차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 와, 내가 그래서 나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그런 사람. 응? 차 탈 일도 없잖아요. 응? 그럼 뭘 해야 돼? BMW를 타야죠. 아니 버스, 메트로, 걷는 거. 그거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어 우리나라요. 이걸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그걸 활용해야죠. 그러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생각. 근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야.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훈련을 나와서 하면 좀 처량하잖아요.
그 있을 때 하라는 거야.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내가 직이 있을 때 하라. 내가 일이 있을 때 미리 준비를 좀 하자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많이 미리 겪었기 때문에 일본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미 퇴직 후에 자기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는 날 환원을 지르고 갑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게 말에는 되게 쉬운데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내보고 저한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래. 소장님, 제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저는 누가 뭐 신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한 가지 능력을 줄 테니까 뭐 했으면 좋겠냐? 그럼 나는 그 능력을 갖고 싶어요. 뭐냐면은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손잡고 한 3초 있으면 그냥 떡볶이 이래 이분 떡볶이 하시면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없잖아요. 이거를요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거를 찾아주려고 프로그램 만들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그래서 이걸 찾기가 어려운 거야. 결국은 스스로 찾아야 돼. 기준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일이라는 게, 자, 결혼할 때 왜 결혼해요? 혹시 여기 정략 결혼하신 분 계세요? 당연히 좋아. 좋은 정도가 아니지. 뭐 돌아서면 보고 싶고 차라리 이럴 바에 같이 살자 이래가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이 또 아니지.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일도 마찬가지. 자꾸 그게 생각이 나야 돼. 눈만 감으면 뭐 예를 들자면 돈가스가 눈에 왔다 갔다. 돈가스만 생각하면 기분이 왠지 좋고. 그러면 그 일 하면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다 이걸로. 돈. 그래서 내보고 그래.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걸 알면 내가 왜 가르쳐 줍니까? 내가 하죠. 아니, 내가 그걸 알면 내가 왜 당신한테 가르쳐 줘야 돼? 난 그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 스스로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대박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빨리 가까운 파출소 신고해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진짜 그건 말도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 찾아야 돼. 좋아하는 일을. 근데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하면 찾아요. 진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찾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찾았잖아요. 저는요, 정말로 그 어떠한 조건이 들어와도 안 바꿉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니한테 뭐, 누가 뭐, 제시하는 게. 아니, 그렇게, 아니, 나는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경영을 맡아 돌랐는데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그럼 내가 사도 그러길래 회사를 넘기면 내가 갈게, 내가 그랬어.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거기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일이 누구 일이냐야. 응? 내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일. 당연히.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어야 돼.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그거 가고 싶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진짜 좋은 일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찾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돈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은 돈하고 상관없는 거다. 내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막 일이 끊기니까 처음에는 재밌는데 시간이 남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뭔가 섣불리 선택하는 경우 그것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외로워요. 왜? 사람이 없잖아. 어? 그러니까 자꾸 꽃하고도 대화하고 제가 그 뒷산 같은데 이렇게 산 같은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올라와요. 그럼 제가 이제 말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에? 사람하고 이야기한 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일이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계속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은 그냥 뭐의 대가를 바라고 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거고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야. 덜 아플 거 아니야. 그 의료보험도 덜 땡겨 쓰고. 그렇잖아요. 생각이 나름이지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살아갈 날을 일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니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주냐 이거지. 안 주잖아요. 그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 그게 창업이에요. 이 변화에 대한 갑자기 환경이 변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여행 같은 것도 좀 권합니다. 근데 여행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 불편한 여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있잖아요. 왜 깃발 따라가고 이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다 해서 가야죠. 그럼 뭐 비행기 타고 뭐 타고 뭐 이렇게 편하게 그런 여행은 도움이 안 돼. 그 다음에 많이 봐야 돼요. 뭘?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걸 제일 피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시장입니다. 시장이에요. 저도 정기적으로 시장을 갑니다. 뭘 사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느끼러 가요. 마트 같은 데도 대형마트를요. 가시죠? 혼자 가지 마 제발. 데리고 가라니까. 진짜 그건 진짜 웃기는 게 제가 아는 제 선배 중에 뭐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와이프가 15일간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요. 죽는 줄 알았대요. 밥은 나가서 식당에 사 먹으면 되는데 빨래를 해야 되는데 세탁기 버튼이 너무 많아갖고 뭘 눌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를 배워야 돼. 실제 지금 시골에서 있잖아요. 저 군 단위에서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남자분을 대상으로 한 요리 교실을 해요. 미어 터져요. 미어 터져. 왜? 이제 느끼거든. 아니 같이 있는 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일을 찾으려면 내가 내한테 맞는 걸 찾으려면 많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 보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이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인 그 뭐 HMR 이 시장 때문에 그 간편식이 되게 많죠. 맛도 있어요. 저는 그걸 즐기거든요. 저는 밥도 제가 다 해먹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왜 부끄럽게 생각해? 우리 삼촌이 경찰 퇴직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루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조카야, 이제 내가 그거 한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혹시 새벽에 내려가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알았니?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를 왜 보는데?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것부터 하기 시작해야 돼요. 집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부터 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요. 절대 온전히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반드시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 둘 중 하나는 뭐냐? 잘하는 걸 하거나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둘 다면 최고야. 하고 싶은데 너무 잘해. 이거 대박이죠. 이건 난 돈하고 상관없이 대박.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보통 시니어들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요. 그럼 뭘 해야 돼? 잘하는 걸 해야 돼. 청년들은요,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뭘 잘하는지는 몰라. 그래서 청년은 딱 답이 나와요. 하고 싶은 걸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나중에 제일 좋은 케이스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시니어 때 딱 들어서서 이거다라고 찾는 게 최고야.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창업을 해갖고는 빨리 성공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근데 시니어들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게 잘 모르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 그거로 그 길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가는 걸 줄이려면 있잖아요. 지금 아까 환경을 바꾸라고 이야기했는데 관계도 정리하고 내 생각도 바꾸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들어오는 건 없어도 들어오는 게 제로면 나가는 걸 제로화 시키면 똔똔이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사람이 이거 뭐 누가 제가 저 충주의 어떤 시장을 갔는데 30대 후반 여성분이 그 저 시장 안에 5평짜리에서 돈가스 집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월 매출을 물어봤어. 월 매출이 한 200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하냐고 냈더만. 근데 월세가 10만 원이야. 근데 내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왜 했냐니까 뭐냐는지 알아요? 거기서 내가 그럼 이거 안 하면 집에서 뭐 할 건데?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집에서 뭐 하냐고. 100% 뭐 할 거냐. 홈쇼핑 보면서 눌러 제낀다는 이야기야. 그게 다 나가는 돈이잖아요. 필요한 거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도 버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일이라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런 거를 스스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는 게 필요한. 근데 일반적으로 그 퇴직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고생했다. 자기한테 위로하는 거야. 그러면서 쉬어야 된다. 쉴 줄도 몰라. 쉬는 거를 연습 안 해봤잖아요. 예? 못 쉬어요. 그러니까 그걸 쉬는 걸 배우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써요. 이게 또 틀렸어요. 진짜 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쉬는 게. 저는 싸이 그 공연을 가봤어요. 내가 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표 끝나고 내 가족이 갔는데 와 그때 한참 뭐 그 강남 스타일 뜰 때야. 12,000명 왔어 최저 경기장에. 뭘 재밌어요. 내가 유일하게 12,000명 중에 4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야. 나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뭘 봤냐? 싸이라는 친구를 봤어요. 지가 놀더라고. 저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하냐 하면은 자기 일터가 자기한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놀이터가 되는 게 좋다. 우리 지금 현재 시니어가 어정쩡한 시니어거든요. 디지털도 아니고 아날로그도 아니야. 아주 묘하게 짬뽕되어 있는 아주 골 때리는 케이스예요. 차라리 지금 30대까지는요, 아날로그 감성보다 디지털 감성이 더 많아. 근데 우리 지금 시니어들은 아날로그 감성이 많은데 디지털을 안 배울 수가 없어서 어정쩡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참 묘해요. 그죠? 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패턴이라든가 서비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 30대를 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햄버거집 가면 주문을 기계가 받죠. 내가 그거 누르다가 화가 나갖고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가서 카운터 가가지고 여기서 주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된다 그래서 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경험 자체를 하면서 해보는 거.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쉬운 거잖아요. 이만큼 시니어를 위한 세상 우리 시니어를 위해 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게 또 하나 뭐가 되냐면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는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를 좀 긍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사고를.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 안 돼. 긍정적.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안 할 거면 왜 그걸 하냐 이 말이야. 나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이해되죠? 네. 내가 그걸 안 해. 그거 왜 만들어 그거를? 참 내 희한하네. 지금 모 씨가 하는 브랜드 중에 백다방이라고 있어요. 백다방 창업자 중에 직접 커피 내리는 사람이 사장이 커피 만드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 왜 하냐고 그걸. 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즐겨야 된다. 이 세 가지예요. 긍정적 사고와 자기주도적인 어떤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기는 거예요. 이 시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들더라도 저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으로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혼자 고민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이 나머지 그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가족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제일 좋은 거는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좋아요.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뭐가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왜? 둘이 잘 안 맞아요. 재밌는 게 내가 이 검사를 해봤는데 30년 이상 같이 사신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 성향 분석을 해보니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 거죠. 근데 재밌는 것도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창업은요, 이런 사람끼리 해요. 근데, 예? 아니죠. 싸우는 게 아니고, 역할 분담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창업 관련 강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행복한 시니어가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